자, 우리 드라마 로코믹 주방 활극을 표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말씀을 드릴 만한 게 공복으로 시청 금지라는, 자칫 이제 빈속으로 드라마를 보신다면 야식을 많이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으로 시청 금지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주인공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일단 그러면 여원 씨 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 그 신호비란 대본을 읽었을 때 다음 회가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다음 회가 기다려지는데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드라마를 하게 됐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분과도 너무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었고, 저는 소원이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뻐요. 다른 단어를 찾고 있다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저희는 정여원 씨를 빨리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잘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이크를 준호 씨 받아주시고요. 역시 질문 똑같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우선 대본 봤을 때 되게 재밌다 생각을 했었고, 전작과는 다른 느낌의 작품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무엇보다도 굉장히 통통 튀고 재미있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서수평 작가님에 대한 신뢰가 또 컸고, 박선호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만들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됐고, 그리고 우리 선배님, 장혁 선배님, 려원 선배님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그럼 저 못했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모두가 다 워낙 잘 하시고 멋있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경포가 하지만 솔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장혁 씨 받으시고요. 전작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에 싹 바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드라마 결정하시게 된 이유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대본을 보기 전에 시험도 못 보고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캐릭터를 잘 몰라요. 제가 지금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작가님이랑 감독님이 이런 식의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원래 이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겠냐 해서 들어오게 됐고, 근데 처음에 신호를 본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작품이랑은 전혀 다른 캐릭터로 좀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런 여지와 그리고 액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좀 활극 같은 주방 활극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은 작가님 한번 믿어보시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본을 보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조금은 또 예능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것들 좀 많이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고, 연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뭐가 정리돼서 이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정리를 좀 시키고 있는 와중이어서 지금은 사실 조금 그 건물주의고, 그리고 제 이 금융업을 하는 어떤 그런 출신의 어떤 건달이면서 짝사랑하게 되는 그거를 가지고 입히고 있는 와중이어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솔직한 우리 장혁 씨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받을 텐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체명을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연휘성 기자라고 합니다. 퇴근하게 각각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윤호 씨 같은 경우에는 딱 소풍이 스타 셰프잖아요. 아까 임원희 씨도 오늘 당장 칼질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배우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계신지,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여원 씨 같은 경우는 딱 지금 보기만 너무 러블리 하셔가지고 작품에서 얼마나 예쁘게 나오실지 기대가 되기도 해요. 정여원 씨가 또 여러 로맨스 드라마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주셨다 보니까 이번 작품에서 또 어떤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주실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포토타임 때
우스갯소리로 같긴 하지만 캐릭터가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다들 같이 옆에 계시던 배우분 다 공통적으로 다 빵 터지는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뭔가 다들 공감하기 때문에 웃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말이 안 되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자영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작 돈코트 강필주가 워낙 강력하긴 했지만 사실 자영 씨가 로맨틱 코미디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운명처럼 널 사랑해라던가 아니면 과거의 명랑소녀 성공이가 작품도 크게 성공했던 터라서 이름진 멜로에서는 어떤 캐릭터로 뭐 새로운 여심을 사로잡으실지 그리고 또 이준호 씨랑 어떻게 경쟁 구도를 이뤄가실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화 요리 사실 제가 요리에는 소질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만들어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늘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이렇게 직접 셰프라는 롤을 맡게 돼서 그때부터 좀 와 큰일이다 연습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저희 담당해 주시는 셰프님 만나서 연습을 하고 했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중화 요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불과 웍인데 이걸 돌리기까지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무거웠고 2-3kg 되는 진짜 덤벨을 들고 계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들었고 재미가 생겼고 그만큼 뭔가 웍이 잘 돌아갈수록 요리가 좀 쉽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험했어요. 사실은 그 불이 굉장히 좀 크고 기름도 펄펄 끓는데 기름이 막 튀니까 최대한 칼질도 부상 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더라고요. 네. 우리 드라마에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호 씨 혹시 그 자문해 주시는 그 요리사 선생님이라고 칭하면 그분한테 어떻게 들었던 이야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좋다,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살짝 한번 얘기 들려주시죠. 제가요? 그렇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요리 소질이 있다던가? 정말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그냥 잘한다라기보단 괜찮네. 왜냐면은 우리 셰프님께서는 진짜 15년 이상을 그렇게 해오셨던 분인데 그런 전문적인 분들도 가끔 좀 다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시는 말은 무조건 다치지 마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예원 씨. 네, 저는 그 전작이 검사 역할이었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예민하고 냉철하고 좀 화통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 그 신혼을 보면서 항상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캐릭터에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유를 찾았었는데 이유를 당최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캐릭터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라고 그 단세우라는 캐릭터를 보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계속 기다리는 거고 돈이 없어서 우뚝대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막 공식을 집어넣지는 않는데 제가 집어넣었던 그런 사소한 작은 공식들도 하나도 대입이 안 되는 캐릭터여서 저는 좀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엉뚱하게 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워낙 그 판타지적 느낌이 강해서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꺼내져 나왔을 때 그래서 이제 뛰쳐나와서 화면으로 비춰졌을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수하게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답이 됐나요? 저 혼자 횡설수설했죠? 충분히 됐습니다. 됐어요? 네. 정영환 씨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다. 감독님하고 작가님께서 일심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장혁 씨. 저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정말 이 아무래도 멜로면서도 코믹적인 로코다 보니까 어떤 캐릭터를 일도 있게 어떻게 서브텍스트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여주자가 굉장히 그 전작은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걸 찾고 가기에는 장르가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측면을 한번 하다 보니까 재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그 밀도감이랑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빼보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3부를 찍어가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을 좀 놀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좀 찾으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면 정해놓고 가면 이런 캐릭터인데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작가님이 예능처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 캐릭터가 조금씩 입체적으로 입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방송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수위로 보여줘야 되는지는 아직 상상이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다 보면 거기서 좀 맞춰질 것 같은데, 그 전에 했던 로코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이랑은 조금은 다른 듯한 느낌으로 갈 것 같고, 아마도 이 작가님이 쓰시는 이 필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좀 연결 구성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를 옆에 있는 이 두 분과 그 합의점을 잘 만들면서 재밌게 놀면은 저도 같이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연비 홍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전작 키스 먼저 할까요가 10% 벽을 돌파를 하는데 좀 못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시간대 2위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타방송사에서 우리가 만난 기적이 1위를 두 자릿수 어쨌든 돌파를 하고 1위 중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는 시청률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고, 촬영을 해보니까 세 사람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그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에게 굉장히 그죠? 네. 심사숙고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시청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그 시청률을 가지고 뭐 많은 부분에서 노력한 만큼에 대한 여지를 가지고 봐주시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임한다와, 그리고 연기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가 훨씬 노력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좀 재밌게 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호흡. 네. 저희는 거의 인공호흡 수준입니다. 네. 네, 예능감을 장착한 우리 장혁 씨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안 친한데 케미가 참 좋아요. 저희가 정말 안 친한데 춤만 들어가면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네. 너무 안 친해요. 자, 준호 씨도 그러면 한번 일단 뭐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호흡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깔끔하게 정리를. 예, 시청률에 대한 거는 장혁 선배님의 말씀이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의 호흡은 이제 맞춰가는 단계이기도 해요. 인공호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실하다는 거죠. 서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세 분 호흡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금 어간에 지금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요. 한 방울의 기름을 넣고 이제 조금씩 기름을 부어가면서 차츰 달궈가는 단계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기자님들도 혹시 기사를 쓰실 때 그 지금 팀워크는 서서히 달궈가는 단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질문 있으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릴게요. 뉴스는 현장인데요. 정여원 씨한테 먼저 질문이 있는데 뭐 앞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준호 씨랑 장혁 씨랑 꼭 한번 호흡 맞춰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는지 전작이나 뭐 좀 더 생각한 게 있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호흡을 맞춰보니까 좀 예상했던 거나 좀 기대했던 것과 좀 어떤 차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호 씨가 아마 이게 첫 로코로 알고 있는데 뭐 구성에서 따로 준비하신 게 좀 있는지 또 이렇게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작년에 그 김과장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면서 예전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사극 영화 합녀. 그것도 보고 준호 씨가 참 저는 아이돌 출신이라 아이돌 이제 하는 친구들이 연기하는 거를 더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준호 씨를 협녀에서 처음 보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과장을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참 재밌겠다. 참 좋은 호흡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인터뷰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기사가 나서 준호 씨를 시상식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갑게도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었다가 이번에 하게 만나게 된 거고요. 자영 선배님 제가 주위에서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샵에서 몇 번을 마주쳤는데 몇 년 동안 자영 선배님 대본 좀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었고 혁이 선배님도 너무 흔쾌하게 같이 해보자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배우나인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두 배우 눈을 이렇게 만나서 이분들의 사랑을 먹으면서 현장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호흡은 저희 안 친하다고 했는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고 현장에 가고 싶고 집에 오면 생각나고 이런 거는 뭐 친한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냥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요. 예. 저희도 드라마 이런 호흡 때문에 저희도 드라마가 계속 기다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준호 씨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로코죠. 근데 첫 로코라고 해서 제가 딱히 따로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진 않았어요. 일단 왜냐면은 이 서풍이라는 캐릭터는 솔직히 시작부터 조금 짠내가 살짝 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또 새로운 대본을 받아보면서 이제 조금씩 맞춰가야 할 부분이긴 한데 우리 드라마는 좀 여러 가지 장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국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코믹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좀 전국 쪽에 있고 이 서풍이라는 캐릭터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장르가 조금씩 생겨날 것 같아요. 서풍한테. 그래서 단세우와 두칠성과 만나면서 생활할 때부터 이제 좀 재미있게 좀 더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그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여원 씨가 이제 두 배우분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준호 씨도 우리 로코퀸인 여원 씨를 만난 소감 그리고 장혁 선배님을 뵌 소감 여기서 한번 이야기 같이 한번 해주시죠. 영광이죠. 영광이고 우선 레원 선배님께서 또 그렇게 인터뷰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고 언제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그 해 시상식에서 만나 뵙게 돼가지고 먼저 막 인사를 또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한 작품에서 만나기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진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장혁 선배님이야 물론 제가 진짜 옛날부터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촬영을 할 때마다 또 진지하게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준호 씨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뭐요? 두 분, 세 분 오늘 올해 저희 수지 연기대상에서 또 만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무슨 상 받으면? 일단은 그때 가서 이제 같이 한번 네. 보시죠. 예. 일단 만나신 건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자, 장혁 씨 받아주시죠. 질문 똑같습니다. 우리 두 배우분들. 네. 뭐 이제 요원 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샵에서 많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진짜 오고 가면서 정말 그런 작품에서 만나서 같이 한번 해보면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실제 그런 작품을
좀 밝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도 연민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만났고, 그리고 작품을 하면서 참 잘 웃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재미없는데도 웃어주고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케미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용기를 옆에서 좀 많이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그걸 좀 많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준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제가 아직까지 이 대본을 보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본이 숨은 그림찾기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캐릭터가 달라질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서풍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모든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데, 굉장히 준호 씨가 그런 부분의 경우를 정말 열정적으로 잘 잡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웍이라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면서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사를 가지고 또 정말 잘 알고 있는 프로로서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민과 재밌는 부분을 다 담당해서 가야 되는 길점을 잡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나는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들이 서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원 씨는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같이 그런 케미를 만들고 있고, 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궁금증을 서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묘한 듯한 느낌, 어떤 캐릭터와 이야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호흡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웍에 이제 기름 한 방울이 조금 더 이제 들어가고 좀 더 이제 많이 다뤄가진 느낌입니다. 세 분의 호흡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마이크 장혁 씨 들고 계시죠? 자, 이번 드라마에서 무술을 또 선보이셔야 돼요. 예, 무술을 연습하는 영상을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끝에 무술 감독님 인터뷰 혹시 보셨어요? 네네네. 네, 혹시 제가 혹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무술 감독님이 극찬을 해주셨는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떤 말씀하셨냐면 중국의 견자단이라는 배우가 있다면 한국에는 장혁이라는 배우가 액션에선 최고다라고 아주 굉장히 극찬해 주셨어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는 뭐 감독님이 저희도 뭐 아는 감독님이 하지만 정말 빚만 안 하시고 솔직한 감독님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인터뷰까지 일부러 해주신 데는 그만큼 장혁 씨가 무술에 대한 연기뿐만이 아니라 무술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들려주시면, 네, 살짝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열심히 했지만 무술 감독님은 팔이 안으로 굽은 경우죠. 좀 그런 느낌에서 좀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글쎄요, 같이 뭔가를 좀 디자인해서 그런 장면을 단순히 무술을 잘 보여주고 액션을 잘 찍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장르에 맞게끔 그리고 캐릭터에 맞게끔 그 브로킹을 좀 같이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게 현장에 멋있게 나오는 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그 캐릭터에 대해서 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독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이 좀 감독님이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뉴스 이영 기자고요. 그 서숙형 작가님이 예전에 파스타라는 작품을 씌웠을 때 그때랑 비교가 되면서 이거는 중국집 버전의 파스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파스타 당시에 이상균 씨 대사 중에 하나가 이게 유행어처럼 됐잖아요. 혹시 기름진 멜로에도 그런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부분 공복에서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던데 혹시 그 새 배우분들의 먹방도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준호 씨가 예전에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이번 드라마에서 먹방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요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먹방은 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맛을 보려면 먹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기름진 멜로는 사실 서숙현 작가님의 전작인 파스타와 또 비교가 된다는 거를 지금 좀 알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셰프라는 직업이 사실 대중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전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들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던 단계였기 때문에 궁금증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습들이 드라마로 나왔을 때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다는 거. 근데 우선 지금 와서 셰프분들의 삶이 그리고 어떻게도 일을 하는지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대중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은 그때와 같은 열풍과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는. 물론 이제 기름진 멜로라고 해서 중국 요리로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지만 오히려 저는 유행어나 그런 재미있는 것들은 장익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두칠성이라는 캐릭터한테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좀 전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그 만드신 음식을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맛있게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큰 연회장도 있고. 네. 실제로 거기 출연하신 다른 분들이 맛있게 드신 걸 보시면서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 혹시? 요리를 만들면서 사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걸 뭐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어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건데 저희는 그거를 몇 시간씩 찍잖아요. 양파 냄새가 온몸에 배요. 제가 요리 연습을 하면서 지금도 양파 냄새가 좀 나는데 아무리 씻어도 안 사라지더라고요. 배고플 때야 먹고 싶겠지만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애정을 가지고 중국 요리를 또 먹는데 촬영할 때는 참 그 향이 힘들 때가 있어요. 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고 그만큼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있고 촬영할 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방송에서 맛있게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먹방은 제가 가장 잘 먹지 않을까. 그 풍셰비 해준 뭐 짜장면 뭐 풍셰비 해주는 모든 거는 맛있게 먹는다고 나와 있어서 아마 제 먹방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로 아마 대리만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차려주는 입장보다 이렇게 두 분이 챙겨주시는 입장이라 저는 되게 쉽게 나중에 뭐 같이 풍이랑 같이 먹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얻어먹는 입장이고 그 전작 파스타 작가님 전작 파스타와 지금 이것을 비교를 하자면 저는 크게 차이점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잘 되는 작품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별을 두고 싶지 않고 작가님의 중식 요리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저희들도 유쾌하게 재밌게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작가님이 요리 드라마에는 일가견이 확실히 있으시다.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저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단어들이 다 채워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저희가 잘 잡아내서 표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비교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그 힘을 받아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물론 이제 파스타와 또 짜장면, 중국 요리가 또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어떤 색깔은 다른데 요리를 한다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어떤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멜로적인 느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 그 안에 있었던 그 파스타 톤의 어떤 색깔과 지금 좀 다르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 요리를 하는 만드는 사람과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다른 것이지 요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기름진이란 멜로라는 어떤 제목이 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먹방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영원 씨가 제일 많이 먹겠지만
제가 촬영을 하면서 짜장면을 참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제 대사 중에서 1년을 참으면서 짜장면을 먹어요. 맛없는 짜장면을. 매일매일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사를 하는 게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걸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하 직원이 맛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럼 니들도 아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계속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춘자까지 다 먹어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5그릇을 먹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없는 것도 그렇게 먹어주는 식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음식 드라마나 음식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셰프가 주는 정성을 그 주변의 어떤 캐릭터들이 먹으면서 리액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려원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먹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말 네 질문에 대한 세 분의 또 재밌는 답변, 솔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내려놔 주시고요. 자, 어떻게 질문 혹시 더 있으신 기자님이 없으신 걸 알고 자, 마이크 내려놔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더 달궈진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자분들 모시고 또 뜨거워진 먹을 이야기하면서 팀워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이 자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오신 그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분들께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렷해 주시고요. 네, 김준 멜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인기가 크고 세 분의 화합이, 네, 호흡이 더 뜨거워지면 다시 한번 모시고 저희가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